김치언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저의 늦둥이 아들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김치 담을 때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방학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수험생인데 김치 담는 것을 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엄마 옆에서 도와줘가지고요. 지난주에 대파 저장김치 일주일 동안 젓갈에 담가놓는다 그랬잖아요. 젓갈에 담가놨는데 초록색 부분은 이렇게 좀 절여졌어도 이쪽은 이렇게 쌩쌩하게 절이지 않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것은 저장김치로 해놨을 때 1년을 두고 먹어도 무르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그때 2단의 젓갈에다가 지금 절여서 거의 일주일 정도를 놔뒀는데요. 비상 젓갈에 왜 절이는가 짐작이 돼? 아니요. 장난치지 말고. 아니요. 정말로 안 돼? 예. 너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이제 다 늙고 엄마 세대들이 다 돌아가셨을 적에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뭐냐면 웨슬레라고 하는 스위스 굉장히 큰 식품회사 알지? 거기에서는 채소 절임류에 피시 소스를 넣으면 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국제 특허를 받았대. 어머니 빨리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채소를 젓갈로 절이면 긴 시간이 지나도 무르지 않거든. 그게 아마 젖산균들이 풍부해가지고 계속 미생물들이 활동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군요. 너 근데 그 젓갈을 무엇으로 만드는지는 알아? 그러게요. 생선에다가 소금을 넣어놓으면 예.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좋은 균들만 거기서 서식하면서 아주 먹기에 좋은. 우리 아들 역사 덕후거든요. 역사 천재예요. 모든 역사를 거의 다 알아요. 근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젓갈을 먹어? 다른 나라에서도 젓갈을 먹어? 젓갈은 현대 이탈리아의 엔초비라든가 이게 바다를 접한 국가에서 다수 나오는 식재료이기도 하고요. 젓갈은? 네, 역사적으로 보면 저 로마 제국 시대의 가룸이라고. 가루? 네. 그 로마식 젓갈도 있었습니다. 그래? 로마식 젓갈? 예. 그런 엔초비 같은 거였어? 아니면 다른 큰 생선으로 염장했었던 젓갈이었어? 어떤 생선 크기로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엔초비의 집기 조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젓갈을 그냥 우리나라처럼 조금씩 뭐 김치를 담는다든지 발효식품을 만들 때 이용했던 거야? 모든 음식에 양념처럼 다 넣었었던 거야? 전반적인 전체 식문화에 다 같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태리나 그 프랑스 쪽에 가도 엔초비를 자신들이 먹는 파스타나 뭐 샐러드나 이런 데다가 많이 넣어서 먹거든? 근데 가룸? 예. 가룸. 로마 시대에서 우리보다 젓갈이 더 많이 먹고 살았다네요? 어느 정도 먹고 살았다 그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로마 제국이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던 시절에 생선 냄새 나는 놈들이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멸칭이 있었던 걸 보면은 멸칭이? 네 군대 군납품으로까지 납품이 될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볼 수 있겠죠. 주 부식이었다 젓갈이? 로마 시대에도? 예. 모든 음식에 양념으로 넣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서 막 젓갈 냄새 났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별칭까지 있었다고? 젓갈 냄새 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젓갈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3,000년 정도 전? 또 동이족들은 젓갈 담그기와 술 담그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고대 문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 바다를 접해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니까 젓갈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젓갈이 이렇게 유구한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인간들에게 유익한 음식이라는 뜻이겠지. 그렇군요. 자, 이제 파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대파를 절여놨어요. 근데 대파김치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대파 겉절여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양념을 넣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넣는데 여기에다 먼저 그 양념을 고춧가루 버무려야 되니까 이렇게 영양죽을 반컵 정도, 2단에 반컵 정도 넣을게요. 미리
한 컵 반 정도의 젓갈을 넣었어요. 그리고 좀 진한 젓갈을 황석어 육젓을 반 컵 정도를 조금 더 넣어요. 그러면 총 조합 그 2컵이 들어가는 거가 되는 거죠. 절여놨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걸 넣지 않고요. 그 미생물들이 지금 젓갈만 넣었기 때문에 미생물이 많이 적용된 상태인데, 파에는 그 향채이기 때문에 진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설탕을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먹이를 넣어줘야 되니까, 미생물들의 먹이를. 참 신기하네요. 미생물들이 많으니까. 그 고춧가루도 컵으로 한 컵 정도. 원래 이제 1kg당 3kg짜리 배추 한 포기를 할 때 한 컵을 넣기로 했잖아요.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요.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그 생선 가른 것들 넣고, 뭐 이 거피된 통깨나 흑임자가 있으면 좀 넣어줘도 좋아요. 그래서 이 대파 저장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양념을 넣지, 파, 마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넣지 않고 아주 불량한, 이거 다무라고 할 거야 이거. 그래서 이 국물에다가 이 넣은 고춧가루 양념을 이렇게 다 저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이렇게 두적 끓여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런데 집안에 따라서 고춧가루를 조금 더 빨갛게 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너무 심하게 붉은 것을 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자신들의 가정의 그 특징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간을 더 해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펴놓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건 저장김치이기 때문에 이제 올 여름에 드셔도 좋고요. 한 달만 지나도 얘가 일주일 지났는데 이렇게 확 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얘네들이 이파리 쪽처럼 이렇게 확 휘어져요. 그리고 여름 돼가지고 이렇게 새콤하게 익었을 적에 꺼내서 고기랑 장어랑 뭐 이렇게 특별 음식을, 육류 같은 특별 음식 같은 걸 많이 했을 적에 이렇게 부어서 통에 놓으면 이것으로 끝이에요. 참 맛있겠네요. 하나 먹어볼까? 아니요. 이렇게 하면 간도 꼭 맞고요. 또 깊은 맛도 나고,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도 새콤하게 익었을 때 여러 가지 고기 음식이나 또 밥맛 없을 때 물 말아가지고 밥 한 술 이렇게 뜨실 때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고요. 무엇보다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대파김치이니까 집에서 해보시면 손쉽게 저장 음식으로 두고두고 드실 수도. 제가 한 3년까지 둬도 무르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엔 3년 된 거, 2년 된 거, 1년 된 거 다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꺼내가지고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치예요. 오늘 우리 아들 정말 신기하네요. 재미없어 하는 것이 역력하네. 저기 어렸을 적에는 정말 재밌게 저랑 같이 김치를 담갔었는데, 이제는 고3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재밌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3을 데려오신 것부터 대단하세요. 그런데 말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참석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아까 뭐라고 했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주식으로 많이 먹었던 가룸, 그것이 지금 엔초비 같은 젓갈이었는데 모든 음식에 넣어 먹었고, 심지어 페르시아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는 생선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멸칭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젓갈이 얼마나 오랜 세월 인간들과 함께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던 음식이었는지 가늠이 됩니다. 우리 김시원이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다음 김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